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도인 입장에서 집을 팔았는데 등기를 치려고 보니 갑자기 내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와서 등기를 제대로 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보시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매물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마침 운 좋게도 제 집이 마음에 들어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렵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두어 달 뒤를 잔금일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보니까 등본을 떼봤더니 저한테 돈을 빌려갔던 A라는 사람이 제 아파트에 가압류를 한 거지 뭡니까. 매수자는 이걸 보고 이제 가압류 빨리 해결 안 하면 잔금 안 치겠다 이렇게 막 압박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압류라는 게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압류라 함은 채권자 A라고 할게요. 채권자가 채무자 B라고 할게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이 받을 거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X의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소명을 하면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가압류 결정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법원이 그걸 보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채권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채무자한테 이 재산이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해당 부동산, 채무자 소유의 목적 부동산에 갑구의 가압류라고 등기가 격려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가압류는 채권자 A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 집주인한테 얼마 받을 돈 권리가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죠.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가압류 되는 게 미리미리 통지가 갔을 테고, 가압류가 되는 걸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가압류는 밀행성, 채무자 몰래 결정이 되고 가압류 등기가 격려되는 것을 본질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자기 그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압류는 밀행성이 원칙이라서 어떤 부동산에 가압류가 등기가 되려고 했을 때 사전에 그 소유자한테 법원이 통지를 한다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부동산에 가압류가 된 거를 미리 알 수가 없고, 등기부 떼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연에 그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가압류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빨리 가압류를 해제해야지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을 텐데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 채권자의 가압류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말합니다. 여기서 채권자의 그 가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의 사유는 무엇이 있냐? 채권자의 채권이 애초에 없었다, 부존재, 채권자의 채권이 있었지만 내가 갚았다, 변제, 소멸, 채권자의 채권이 있었지만 소멸시효가 다 완성되었다, 이런 사유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해서 만약에 이의 신청에 대한 사유가 분명하다고 한다 그러면 법원의 판단하에 기존의 가압류 결정을 해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압류 이의 신청에는 하나의 단점이 있는 것이, 채권자, 채무자 간에서 이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법원이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민사소송 관계에서는 그 심리를 종결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서 언제 선고가 난다는, 결론이 난다는 그 고지를 법원이 해줍니다. 하지만 이 가압류 이의 신청회 같은 경우에는 심리가 마치고도 언제까지 이제 가부간의 결정을 한다는 고지를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밀린 사건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언제 해결이 될지 판가름을 할 수가 전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가압류 집행 해제를 위한 해방 공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으로 신청한 채권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을 해제, 즉 등기 말소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방 공탁은 뭐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줄 돈을 다른 데 빼돌리지 못하려고 하는 게 그 가압류의 본질인데, 채무자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너한테 줄 때 주더라도 줄 돈은 이미 마련돼 있어. 그러니까 가압류까지는 할 필요 없잖아 라고 하면서 채권자가 청구 금액으로 원하는 금액을 공탁을 한다면 더 이상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집행 해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압류 말소를 해야 될 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하나의 제약은 있는데요. 만약에 채권자가 그 가압류했던 채권 금액이 한 4천만 원이다 친다면 해방공탁을 위해서, 그리고 집행해제를 위한 해방공탁을 위해서는 4천만 원을 전액 현금 다 공탁을 해야 됩니다. 보통 공탁을 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증권을 일부 첨부하고 일부 현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 가압류 집행해제를 위한 해방공탁은 절대로 전액 현금으로 일단 공탁을 걸어놔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에 어떤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안의 제소명령이라는 것부터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법원이 가압류가 된 경우에 야, 너 가압류로 자꾸 간만 보지 말고 어서 빨리 본안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해. 너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빨리 소송을 제기해라 라는 법원의 명령을 얘기합니다. 가압류만 걸어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 입장에서 계속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가 불안하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본안의 제소 명령을 채권자에게 내려주세요. 빨리 이 사람이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나도 이 가압류 관계를 빨리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라고 본안의 제소 명령을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법원이 보고 타당하다고 본다면 본안의 제소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채권자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 라는 형태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법상으로는 2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서 제소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만 보통 실무상으로는 20일 정도 줍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채권자, 너 가압류 했는데 채무자가 본안의 제소 명령 신청을 했어. 그럼 내가 봤을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너 어서 빨리 20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제기했다는 거를 나한테 얼른 통지하도록 해. 만약에 아니면 너의 가압류는 해제되는 거야 라고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 명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20일 내에 민사소송,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20일 내에 제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유 자체만으로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매도인 입장에서 집을 팔았는데 가압류가 그 뒤늦게 설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가압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압류 이의신청, 두 번째는 가압류 집행해제를 위한 해방공탁, 세 번째는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내용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